원칙적으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부부 사이에 강간된다, 연인 사이에 강간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성관계 하던 사이인데 오늘따라 왜 기분 안 좋다고 왜 이럴 수 있고요. 신고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부부 사이에 강간된다, 연인 사이에 강간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특히 이제 이 케이스는 옆방에서 신고를 했어요. 옆방에서 막 큰 소리가, 옆에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난다, 이런 것 때문에 주인한테 알렸고 주인이 신고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바로 분리하고 현행범 체포가 됐죠. 그러니까 왜 싸웠냐? 여자가 남자친구가 나를 강간하려고 해서 그랬다, 이래서 현행범 체포가 됐고요. 이 둘은 아주 오랫동안 잘 사귄 관계였어요. 관계였고 사이가 좋은 관계였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아는 일이에요. 연인 사이여서 성관계도 잘하고 했지만 어느 날은 기분이 안 좋아서 안 하고 싶은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쪽 분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맨날 성관계 하던 사이인데 오늘따라 왜 기분 안 좋다고 왜 이럴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거는 진짜 제가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둘이 싸워요. 그냥 다른 일로, 별거 아닌 그냥 연인 사이에 있는 일반적인 일로 싸웠는데 화해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자꾸 이제 실수하는 거 1번, 성관계를 해서 서로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분은 아직 기분이 풀리지도 않고 화가 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성관계 전에 여자가 화를 내면서 안 하겠다 이러면 왜 이래 그러면서 원래 하던 관계니까 이러면서 또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되고 그게 큰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에는 이런 신고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없는 일 같지 않죠? 다 아실 만한 일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떻게 할 거냐? 예방 차원에서는 다투었으면,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고 연인도 마찬가지인데 일상적인 일로 다투셨으면 그것에 화가 풀릴 때까지 말로 풀자. 그러니까 저의 원칙이고요. 안아주고 토닥거리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래 우리 미안해, 사과할게. 그리고 뭐 이것까지는 오케이일 거잖아요. 근데 미안해, 그리고 상대방이 그래 이렇게 이제 사과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감정 아직 안 풀렸는데 미안해까지 했으니까 그다음 바로 성관계로 나가시려고, 그래서 그걸로 화해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려고 하면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성관계 하려고 모텔에 들어갔어요. 그럼 남자분은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오케이가 됐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계속 성관계여도 연인 관계였고 모텔까지 지금 오케이 해서 술 사들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성관계 하러 들어왔는데 그게 거절하는 게 왜 강간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강간이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옷을 벗고 있다가 기분이 상해서 안 할래 했는데 남자분 어이없다, 지금 옷 벗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화가 나서 하자 이러고 한 행위만 더 나가셔도 강간 미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를 퉁으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통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단계 나누셔서 모텔에 들어가고 그 중간에 어떤 이유가 있었고 뭐 아주 사소한 일이어도 하기 싫다 그러면 말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하고요. 그날 안 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물러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괜히 감정 싸움 하시지 마시고 물러나시고, 중간에 진짜 옷 벗는 도중이라 하더라도 안 하겠다 하면 물러나시고, 안 하겠다를 괜히 튕긴다, 괜히 이거 갖고 화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성적인 행위에 관련해서라면 항상 적극적으로 해석하시지 마시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그래 그러면 하지 말고 우리 얘기할까, 다른 걸 하세요. 다른 걸 해서 기분이 풀어지면 그 다음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사건 결과는 사실 이 여자분은 이제 몸싸움까지 하던 과정에 막 모텔에 집기까지 무너질 정도로 몸싸움이 심했던 상황이어서 옆방에서 말을 하고 신고를 했었기 때문에 되게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말 하늘이 살린 거죠. 정말 체포된 지 1시간 만에 변호사를 찾았고요. 여자친구분도 지금 싸우기는 했지만 신고할 의사는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신고할 의사는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남자친구가 술 마시고 싫다는데도 강압적으로 성관계 하려는 것 때문에 몸싸움까지 하고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실제 범죄가 되는 상황이었지만 신고하고 싶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이 상황에 진짜 1시간 만에 변호사와 가족들이 여자분한테도 깊게 사과하고, 여자분도 신고하고 싶지 않았고 연인 관계였고, 이 술 취해서 남자친구의 이 행위에 대해서는 화가 매우 났지만 그걸 형사처벌까지는 받게 하고 싶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바로 상담을 하고 여자친구분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을 하고 여자친구분이 수사를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체포도 풀리고 처벌도 안 받았던 사건이긴 한데, 이 사건의 진짜 중요한 점은 현행범 체포되고 피해자가 조사를 받고 체포되고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하면 사실 수습 불가능한 상황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1시간 만에 피해자가 아직 경찰서 가기 전에 모든 것을 사과하고 수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다 깨끗하게 처벌 안 받고 정리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상식을 가지고 조심하자가 이 원칙이지만, 이 원칙은 사건 발생 직후에 초반에 빨리 변호사와 얘기를 해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이게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한참 진행된 다음에 뒤늦게 변호사랑 얘기를 하시면 변호사가 손 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미 이런 거죠. 우리가 음식을 만든다고 하는데 배추를 가지고 샐러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배추국을 끓일 수도 있고 김치를 담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샐러드를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김치를 담아야지 하고 소금을 뿌려놨어요. 그럼 이제 배추가 막 절여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가 들어온들 소금에 절여진 배추를 가지고 샐러드를 못 만드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처음부터 정해서 같은 배추를 놓고도 요리법이 달라지는 것처럼 초반에 어떻게 재료를 손질하느냐를 가지고 요리의 결과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변호사랑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맺겠습니다. 네. 타이밍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 법률적으로 보면 강간죄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풀렸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와 상관없이 이 사건은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경찰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상담하고 그러면 경찰한테 하소연을 하고 조사를 안 받으러 가겠다 이렇게 됐고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벌할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물론 이건 남자분이 잘못하신 거죠. 술 먹고 여자분한테 행패 부리고 뭐 그런 강요하는 건 너무너무 잘못한 일이지만 평상시에 두 분의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용서가 됐고 처벌도 안 받았던 케이스였어요.